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지금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네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식당이랑 그리고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 분야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화랑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각종 이 규제로 또 위축됐었던 주택 시장과 비교하면은 상가나 이런 이제 업무용 쪽이 규제가 훨씬 더 약하기도 하고 대출도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또 시장이 흘러가고 있네요.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또 부동산 투자 정보 필요하시다면 오늘 시간 또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이슈부터 저희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역삼동에서 오피스텔까지 함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의 핵심 이슈부터 이분과 함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정책이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첫 번째죠. 뭐 예상됐던 대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다주택자들, 특히 이제 임대인에 관련된 내용들, 또 임차인 관련된 내용들. 뭐 예견됐던 대로 8월 달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만료가 되는 또 세대들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또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조금 불리했던 조건들을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형태로 세제 개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부터 임대차 3법 자체를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한번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을 또 없애기 위해서 다시 또 법을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런 불필요한 절차들이 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온 어떤 그런 전월세의 어떤 대란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고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 가지씩 좀 짚어보면서 이번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어떤 건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틀을 보게 되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차인 부담을 경감을 하고 또 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 대출 지원을 강화해주고 또는 실제적으로 이제 임차인 전월세 비용을 또 세제 지원을 하고 또 어떤 기본적인 공제 금액을 늘려주고 뭐 이런 부분이죠. 임대주택 공급을 또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민간건설이나 뭐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건설 등록을 할 수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도 활성화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또 임대 물건들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단기 공급주택이라든가 임대 매물 유통 물량을 또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큰 틀로 잡혀져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게 되면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 공급 확대, 그다음에 시장 친화적인 지원을 방안한다. 그다음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책은 현재 세제, 금융, 공급이라든가 부분별 시장 기능 회복 또는 민생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라든가 1세대 1주택 또 판정 개선을 하고 1세대 1주택이 또 기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판정을 개선을 하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공시가격 제도 개편
그다음에 현재 실제 양도세 중과 배제, 거래세 부담 완화. 뭐 실제적으로 현재 다주택자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양도세 중과는 이미 5월 21일부터 현재 배제가 되고 있죠. 거기에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든가 50년 초단기 모기지 또는 현재 우대형 주택 연금이라든가 생애 최초 LTV 완화, LTV를 완화를 하게 되면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집을 구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현재 대출 한도를 좀 확대한다라든가 문제는 이제 금리이긴 해도 이런 부분이 좀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DSR 장래소득 반영을 또 개선을 한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죠. 25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공급 체계에 대해서 좀 나올 예정이고요. 청년 주거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부터 규제 지역을 또 재검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고요. 하나씩 보게 되면 일단 상생 임대인 실제로 서로 사는 임대인만 뭐 실제적으로 뭐 임차인만 불리한 조건의 어떤 계약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상생 임대인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제적으로 내가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그 주택의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만 인정을 했습니다. 1년만 인정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또 1년 더 추가로 또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소재는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가 무조건 필요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주하게 되면 임차인은 어쨌든 내보내야 되는 거고요. 임차 시장에 그만큼 조금 더 매물, 특히 이제 임차 매물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현재 상생 임대인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5% 이내에만 이제 임대를 올린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2년, 4년 동안에 현재 묶여져 있던 5%를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시세에 맞춰서 올리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5% 이내에서 올리는 조건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현재 상생 임대주택을 인정하는 조건 같은 경우도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 또는 9억 원 기준시가 이하의 주택이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실제적으로 5% 이내의 임대료를 인상했던 그런 주택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직전 계약의 5% 이내는 똑같이 인정이 되고 상생임대주택 인정 조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9억 원이라든가 기준시가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던 점이 실제적으로 임대 개시 시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한다. 실제적으로 한 채는 내가 정리를 하고 내가 한 채는 더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9억 원이라든가 임대기 시점 1세대 1주택이라 이런 부분을 또 폐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상생 임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5% 이내만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을 했던 부분을 실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시킵니다. 2년을 거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거주 안 해도 되니 그 2년 동안에 5%만 올려서 임대를 놔라. 그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혜택을,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임차인한테도 좋은 부분이고요. 임차인의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계속 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어떤 임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장특공제는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었는데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했다. 보통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은 무조건 거주해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기간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2년 거주 요건 자체를 면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하고 있는 예전대로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건 현재 실제 2년 거주 요건은 재작년에 만들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제시키고요. 적용 기간은 실제로 이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2년 동안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2년 정도 기간을 잡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 버팀목 전세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저리 융자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 그동안 조건이 있었겠죠. 소득도 있어야 되고 소득 조건도 맞아야 되고요. 연소득 5천만 원 무주택자면서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따지지 않고 벌이가 얼마가 됐든 재산이 얼마가 됐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 조건은 현행은 수도권 지역은 보증금은 현재 3억, 대출 한도는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4억 5천에 대출 한도 1억 8천만 원까지, 지방 같은 경우는 2억에 8천만 원인데 개선은 2억 5천에서 1억 2천까지,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한테 실제 평균 어떤 가격 상승률 조건을 감안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거는 2022년도 8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일이니까 다다음 달부터네요. 그래서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또 임차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이런 것들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월세 세액 공제율이 12%였습니다. 12%를 이제 15%로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세 보증금, 전세라든가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금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를 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2022년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부터 시행된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건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임차 물건들, 임대 물량들을 그만큼 많이 확보하겠다는 얘기고요. 법인 같은 경우도 현재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세금들을 많이 부과를 시켰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다음에 양도했을 때 법인세 같은 거 추가 과세 20%가 있었습니다. 이걸 배제시켰고요. 또 그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 7월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또 민간 건설 임대, 또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해서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특례를 연장을 한다. 이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태까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한을 정해놓고 공제받았던 부분을 조금 더 2년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민간건설 임대를 하던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2021년도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물건인 경우에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겠다. 이거 종부세 깎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물량들이 실제로 시장에 더욱더 많이 공급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또는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면 실제 공공매입 임대인지 아니면 민간건설 임대인지 그런 것도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공매입 임대 건설 목적인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세, 법인세 특례를 연장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양도세 감면이 개인이 10%, 법인은 현재 추가 과세 20%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양도세 감면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20%를 더 냈어야 됩니다. 이걸 현재 2년을 연장한다.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으로 토지를 또 어느 정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고 토지가 있어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종부세 완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종부세 같은 경우는 현재 세율 인하 또는 현재 개편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는 현재 5월 30일과 6월 11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미 조금씩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봤을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라든가 1년에서 2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시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1년 안에 팔아야지만 일시적 2주택을 인정을 했지만 이거는 2년 안에만 기존의 주택을 팔아라. 그 내용이고요. 또 실제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를 했고요. 거기에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또는 현재 재계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플러스 20에서 30%를 또 배제시키고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죠. 2주택자부터는 현재 실제적으로 8%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중과 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면서 취득한 단계에서는 현재 매물이 현재 소진이 되는 그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줬다. 그 내용이고요. 또 공시가격 같은 경우도 세부담을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보유세들이 그만큼 작년, 재작년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 잡았던 부분을 60%대까지 내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020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또 도입을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까지 현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서 플러스 특별 한도로 3억을 더 부여합니다. 14억 원 정도 되는 공정시장가액의 14억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실제적으로 현재 납부 유예뿐만 아니라 현재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세부담을 2020년도 수준으로 완화시키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억까지는 현재 실제적으로 내가 세금을 낼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매물들이 그만큼 또 공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같은 경우도 60에서 45%로 하향을 조정하겠다. 세금들을 다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높여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조건이었냐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할 경우에는 현재 취득세 감면이 됐습니다. 이거는 주택가격 1억 5천 이하 시 100% 감면됐고요. 1억 5천 초과가 되면 50% 감면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방에 정말로 외딴 지역 아니면 이런 가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실효성이 없었던 부분인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이렇게 뭐 연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취득세 면제시키겠다. 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2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수혜 대상을 최대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조세특례법, 지방세 특례법에 현재 개정을 하고 6월 21일 이후 취득세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6월 21일 이후의 계약분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계약됐던 것들도 그만큼 인정을 해주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금융 정상화, 실제로 이제 금리 또는 이제 대출 규제 워낙 많았죠. LTV를 실제적으로 생애 최초 LTV 같은 경우는 소득 상관없이 현재 6에서 70%입니다. 이걸 80%로 높여줬습니다. 80% 높여주고요. 또 대출한도 현재 4억 원을 6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주 단위 DSR 단계도 3단계 시행이 이제 다음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서 또 DSR 산정지 장래소득 상정 방식을 개선을 하고 또 초장기 모기지 대출을 하겠다. 신용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도 7월 달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틀은 잡힐 것 같고요. 각 은행에서는 현재 7월 1일부터는 DSR 규제를 조금씩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소득 대비 2배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들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궤를 같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은 실제적으로 이제 6월 16일 새 정부 정책 방향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주택 공급 250만, 임대주택 공급을 또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실제 매입 임대 약 10,000 가구, 전세 임대 약 2만 가구 정도 적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형은 3만 가구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입지 여건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도 결정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명도소송비라든가 주거 이전비, 그다음 이사비, 이주금융비, 총회 운영비 같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걸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이걸 포함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는 높아질 겁니다. 현재 1.5에서 한 4% 정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기준을 잡았을 때도 보통 이제 그 신축에 공급되는 분양의 물량에 대해서는 보통 500m 이내에
준공 20년 이내에 있는 현재 시세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20년 이내에 있는 시세를 보게 되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지금 현재와 조금 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500m 이내는 똑같고요. 준공 10년 이내 조금 신축 건물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8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10만 원 정도 상승할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집값이 그만큼 월등히 상승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지금 현재는 투기 지역, 조정 지역,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굉장히 많이 지정돼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투기 지역이 서울 지역에 16개 전부 다고요. 세종시까지 들어가 있고 투기 과열 지구 49개, 조정 대상 지역이 112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 이제 조정을 하고 또 빼야 할 부분은 빼고 또 현재 실제로 추가로 또 규제를 할 부분은 또 규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부터 해서 2027년부터 18년부터 시행되었던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조금 더 활로를 찾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공급, 특히 이제 민간 임대 쪽, 임대 시장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지금처럼 현재시 민간 임대, 특히 이제 임대 시장의 불안함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250만 가구, 3만 가구, 1만 가구, 2만 가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느 때 적기에 어떻게 공급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 이제 또 많은 정보도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세미나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미나까지 이야기 설명 좀 들어볼게요, 소장님. 네, 지금 시장은 혼란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과도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있던 악법 같은 어떤 규제들이 워낙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하나하나씩 족쇄가 풀리면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도 그만큼 또 생각들이 많아질 테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또 대면 상담 가능하니까 세미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미리 꼭 예약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간중간이라도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는 투자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는 3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고요. 실제 투자가는 3억 원에서 3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수요가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바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3호선 양재역도 신분당선까지 연결된 초역세권이고요. 1층 상가입니다. 테라스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계약 면적이 129.99제곱미터, 전용의 99.31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6평이 넘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토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도 매력이 있습니다. 시세가 11억 5천만 원부터 13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이 3억에서 3억 4천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역 세권은 현재 교통망 양재역 세권 주변이 굉장히 좋아진 거 알고 계실 겁니다. GTX부터 연결된 라인부터 업무지구 활성화,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고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대로 양재역의 3호선과 신분당선, 향후에는 GTX 노선까지 C노선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죠. 서초IC에서도 뭐 3, 4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도곡대치부터 해서 이제 어떤 재건축 단지라든가 또 강남역 세권 재건축 단지들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봤을 때 서초 오면 RNC 단지 같은 경우 업무지구 활성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직주 근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활용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 양재역이라든가 신동아 무지개 현재는 무지개 신동아 우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동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현재 재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신동아 또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업무지구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강남역부터 연결된 업무지역, 밀집지역 또 상업시설까지 연결되는 라인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역 권역부터 양재역 권역까지 현재 권역 그 자체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 주변으로 봤을 때 양재역 세권은 지구단위 계획구에 이미 지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복합청사로 개발되면서 문화예술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어떤 서초구청까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 변화가 굉장히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 현재 양재 지역, 양재 IC 주변으로 봤을 때 양재 근린공원 중심이라든가 또 현대기아부터 현재 삼성, LG까지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들 연구원 단지부터 일반 기업체들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15,000개 일자리에 2조 원 이상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노선 같은 게 확정된 노선이고요. 2024년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의정부부터 군포, 금정까지 가는 라인에 삼성역에서 영재역까지 연결된 부분이고요. 이것들이 개통 전에 효과들이 굉장히 크게 발휘할 거고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강남역, 서초역 주변이 변화가 생기면서 주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1억 5천만 원부터 13억 원까지 현재 시세고요.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이 8억 원에서 9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현재 모든 활용 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상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메리트가 더더욱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여기 분리형입니다. 지금 시세는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실제 투자가가 역시나 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곳 관심 갖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한번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로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 이미 준공 완료된 오피스텔입니다. 원룸과 1.5룸이고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라든가 꾸준한 임대 또 현재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현재 노후 생활까지 계획할 수 있는 지역이다. 토지 가격 상승하면서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고요. 주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테헤란로 역세권, 현재 테헤란로 역삼역과 강남역 연결된 라인에 초역세권,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죠. 이미 롯데, 삼성, 현대까지 연결된 대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워낙 많아서 2030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시설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입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또 시세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역삼, 선릉부터 강남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 가장 중심에 있는 테헤란로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금융, IT, 마이스, 관광부터 국제 업무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이 센터필드 역삼으로 이제 탄생이 되면서 업무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주변이 직장 인구들이 계속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 복합지구 연결된 송파부터 연결된 라인부터 현대자동차까지 현대자동차 공연장, 호텔, 판미설, 오피스까지 연결되고요. 지하 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개발하면서 GTX A노선, C노선, KTX, SRT, GTX가 연결되는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은 당연히 강남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부집부터 롯데칠성까지는 현재 용대 지역 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시세고요. 2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대출 받을 전세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이고요. 월 2천만 원 보증 2천만 원 보증금에 110에서 140만 원 정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들어간 거고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앞서서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정보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 정보 또 세미나 정보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역시나 가치 높은 지역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의 문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지역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핵심 뉴타운 사업 지역인 성북구 장이 뉴타운 13구역으로 먼저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뉴타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다양한 호재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는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하고 투자 환경 역시나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전략 잘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그러면 성북구 장이 13구역부터 저희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서는 다세대 주택 준비해 왔고요. 위치는 6호선 돌고지역과 인접해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 투자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과 관련해서 크게 또 수혜 누려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이 다가와서 이제는 이제 물재에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부동산의 임대 3법에 의해서 과연 어떻게 변해질까라고 했는데 결국 발표는 났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라든가 또 임대를 놓으신 분들한테 딱 5% 이내에 를 갖다 맞춰서 임대인한테 올린다면 비과세로 적용한다라고 하죠. 그거를 그 중간에서 임대인이 미리 나가거나 또 내지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난해하고 온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장이 13구역입니다. 2014년도서부터 여기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 56만 평에 달하는 15개 구역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 해지가 돼서 그동안에 조금 난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다시 이게 발동이 걸려서 13구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15개 구역에서 모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2개, 3개 지역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13구역이 15개 구역 중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평이 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 노후로라든가 또 내지는 그 동의율이라든가 했지만 이제는 거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활기차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13구역입니다. 다세대. 지금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제일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6호선의 들꽃역이라든가 이곳에서 지금 인접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2016년도가 되면 13구역 내에 있습니다. 다세대인데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29.95 대시가 지금 현재 7평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모든 게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죠. 5층까지 있는 그런 부분이 1층은 필로티고 지상에는 지금 현재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층의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어컨 2개, 지금 현재 에어컨 2개, 세탁기, 냉장고 모든 게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또 내지는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다라고 시세가 4억이 안 됩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신축 건물 치고 4억이 안 낸다라는 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데 3억 6천에서 3억 9천까지 적용이 되면 지금 전세 세입자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월세로들 많이 전환한다라고 그랬지만 여기는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전세를 받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그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으로 잡아봤습니다. 장이 지금 현재 13구역 내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건너편에는 14구역입니다. 14구역은 관리처분이 이미 나서 거기가 SK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아마도 2,300세대가 들어가기로 됐는데 바로 도로 사이에 건너편이 13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장이동은 숲세권입니다. 뺑뺑 둘러서 우리가 숲이 있고 산이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이고 역세권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학세권이 이 주변에는 지금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이 강북 쪽에 대학교들을 놓고 보면 거의가 15개 이상의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나름대로의 인프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재개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최고의 10만 평이 넘는 부지에 들어가는 13구역 내에 들어있고 지금 강운대역에서 지금 GTX가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습니다. 목표되어 있기 때문에 강운대역 다음에 강운대 고등학교, 중학교 따지면 바로 뉴타운이기 때문에 근접하다라고 해서 역세권으로서 인해서 주변에 나름대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일대로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재거리가 참 풍부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께서도 선점 투자 꼭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보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입지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강북이지요. 이 강북 쪽에를 간다면 우리가 내부순환도로를 탄다거나 동부간선도로를 탄다거나 아니면 시내 접근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여기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타고서 지금 이제 입지 조건에 우리가 내부간선도로로 순환도로를 타고 입지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 장이동이 성북구 장이동이죠. 성북구 장이동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굉장히 사람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장이 뉴타운에는 거의가 24,000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복한 도시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제일 큰 56만 평의 신도시급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봉공원으로 인해서 이것도 같이 엮어서 13구역 내에 같이 엮어서 지금 현재 세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 들어갈 수 있냐 덜 들어가냐 1100세대냐 1200세대냐 그걸 놓고 13구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숲의 섭입니다. 숲의 숲이 북서울의 숲이 바로 곁에 있어서 숲세권이라고 바로 곁에 있는 13구역이 제일로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천장상도 굉장히 넓죠.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이 숲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성북구를 보면 미아리 쪽에 홈플러스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모든 게 다 상권이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는 모든 게 다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대한 부분도 바로 옆에 동덕여대가 있고요. 동덕역에 조금 나오면 우리가 4호선 타고 나오면 성심여대, 한성대, 성균관대, 서울대 모두 우리가 4호선을 타고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청량리 쪽으로 강운대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경희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외국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학교가 그만큼 많아서 수요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장이 뉴타운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5개 구역이죠. 아마도 너무 많은 큰 지역에 지금까지 입주한 곳이 있고 관리처분 난 데 있고 지금 현재 조합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서울에 이렇게 큰 뉴타운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15구역도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14구역은 지금 현재 관리처분이 났고요. 바로 옆에 도로 사이에 지금 13구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재생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여기를 빠르게 진행해 주곤나라 한데 여기가 지금 왜 늦어졌느냐 하면 노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67%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1%가 부족해서 안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여기가 신축이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펜스 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지금 현재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펜스 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교통망에 대한 부분이 강운대역 쪽에서 강운대학이죠. 역 쪽에 GTX가 들어가는데 GTX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물류시설이 들어갑니다. 이 물류시설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지금 여기도 거의 24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민자라든가 역사가 민자가 되고 GTX가 되어 있는데 여기 철도 복합 사업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가 지금 현재 판매 업무 숙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신도시의 바로 옆에 이렇게 새롭게 지금 움직여지는 개발 사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도 자동차라든가 또 물류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여기가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도 같이 어우러서 이만큼이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는 뉴타운이고 대학교고 중학교라고 봤을 때 같이 학교 위에 우리가 장이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학은 지금은 6호선만 가고 있습니다. 6호선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4호선에 지금 현재 미아 사거리에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장인 뉴타운인데 월계역이나 롯데 캐슬에 있는 쪽에서 가면 13구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2026년도면 역세가 지금 현재 역세권이 되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장마철이라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옛날에 여기가 물이 범람을 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자 이제는 지하에 자동차가 들어가고 고속화가 들어가서 삼성역까지 어디든지 얼마든지 시간 내 짧은 시간 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고속화 도로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수변공원이 들어가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동부의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가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권에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도 또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도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아주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투룸입니다. 투룸이지만 풀옵션입니다. 여기에 보면 3억 6천에 3억 9천에 복층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도 여기에 지금 아마 뭐 인터넷이나 뭔가 다 지금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 금액이 2억 정도 돼야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했다라고 보셔서 실투자 금액이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재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큰 수혜 누려보실 수 있는 곳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성북구 장애 13구역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우리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천구 목동에서도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가지고 왔고요. 위치는 9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창역 초역세권 위치라고 하네요.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이고요. 예상 실제 투자가는 약 5천만 원입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네요. 역시나 이곳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양천구가 한참 뜨고 있죠. 강남이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강남 3구에 대한 부분들이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굉장히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양천구가 아파트 가격이 20억을 넘어서 이제는 20억이 넘는 지구가 안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20억, 21억 3천에 며칠 전에 거래가 됐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강남권에 접해 있는 양천구에 지금 현재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역세권에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은 우리가 9호선이죠. 9호선은 완행과 급행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급행 열차로 인해서 염창역에 이동에 양천구 모기동 염창역에 2분 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인데 투룸입니다. 3룸과 투룸이 있습니다만 3룸은 모두 지금 현재 소진이 됐고요. 투룸만 남아 있는 상태에 투룸도 역시 마찬가지로 15평입니다.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은 이렇습니다만 대지 면적이 6.5평이고요. 지금 현재 실사용 면적은 15평인데 여기 구조가 상당히 잘 나왔고 또 내지는 여기에 옵션이 잘 돼 있다라는 거는 스타일러하고 아일랜드 스타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스타일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아일랜드 스타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고 뭐 다른 건 다 갖춰져 있죠. 시세가 4억 1천에 4억 2천이라면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투자 금액 5천만 원이 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투자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급행역의 염창역입니다. 직장인들이 다니기 좋고 이곳에서 어디든지 우리가 일보러 다닐 때도 다니기 좋은 염창역에 지금 현재 교통이 완전히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동은 한강과 공원과 천이 있어서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갖춰져 있어서 또 하나는 학군이 목동은 8학군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8학군은 우리가 강남 3구와 적용이 할 것만큼 그렇게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직장인들이 다니기 상당히 좋습니다. 여의도라든가 마곡이라든가 또 내지는 영등포라든가 상암이라든가 이런 직주 근접지로서 입지 조건이 좋아서 20분 내에 모두 곳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함께 누리면서도 직주 근접이 용이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입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장점들 또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2020년도에도 역세권 목동의 역세권 개발을 하겠노라 하고 발표가 됐었지만 이번에 지금 선거 때도 양천구에 지금 현재 목동 쪽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염창역에 조속한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거의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하면 250m를 놓고 봤지만 100m를 더 추가를 해서 350m 반경 350m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현재 16개 단지가 있지요. 16개 단지에 지금 현재 이렇게 26,000명 정도가 26,000세대가 있는데 이건 아파트 여기는 빌라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 단지도 이제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곳에서 개발을 하겠노라 재개발을 하겠노라 했던 그런 부분이 목동만큼만은 굉장히 숨을 죽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염창역에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한강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서 공원이라든가 용왕산이라든가 굉장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학교라든가 마트, 백화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여기 목동의 지금 현재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완공이 돼서 더욱더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입지가 더 좋아졌다. 성산대교나 가양대교에 너무도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올림픽대교나 강변북로에 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월드컵 대교로 인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8분에서 10분이면 얻은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들이 입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투자를 해도 입주 조건이고 다닐래도 입주 조건이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근거리에서 다닐 수 있느냐. 우리가 염창역까지 가는 데는 2분이면 갈 수 있고 9호선을 타서 지금 현재 홍대를 간다고 홍대 상권을 간다거나 DMC를 간다거나 마곡을 간다거나 김포공항을 간다거나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강남까지 오는 그런 부분에도 20분이면 올 수 있기 때문에 넉넉 잡고 어디든지 30분이면 우리가 출퇴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우리가 목동에 과연 재개발로 인해서 또 내지는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빨리 이뤄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순서가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은 기다려야 되지만 이렇습니다. 지금 목동의 지금 재개발은 신시가지죠. 목동 신시가지 쪽의 아파트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안전진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아주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재건축이 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1억 3천만 원의 거래가 됐다라는 부분 거의 우리가 몇 년 안에 3년 내에 지금 몇 억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곳은 올라갔다? 이 부분을 믿을 수가 있어.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런 부분들 강남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양천구 지금 현재 양천구는 강남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시세도 지금 현재 이곳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전철 노선을 봤었을 때 지금은 9호선이 있죠. 9호선 조금 더 나가면 5호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강북을 간다라고 하면 19개 지금 현재 19개 역사가 있는데 이 강북 횡단선이 17개가 환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목동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데 쭉 넘어가서 지금 현재 강북에 종로구까지 넘어가지요. 종로구 강남까지 넘어가면 평창동 넘어서 국림대 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강북 횡단선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착공을 한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을 해서 아마도 간다면 20분 단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전철이지요. 경전철인데 부천에서부터 지금 현재 홍다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부천에서부터 오는 부분이 신월에서 하곡동이죠. 여기는 5호선입니다. 5호선, 9호선 타고 지금 우리가 강서구청에서 가양동은 지금 현재 9호선이죠. 해서 환승한다면 홍대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동은 더욱더 이렇게 지금 현재 호재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게 경전철입니다만 부천에서부터 옵니다. 이 부천에서 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산까지 온데 강산까지 오는 부분은 영등포를 거쳐서 여주를 거쳐서 오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전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3개에 달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하게 호재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투룸과 쓰리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투룸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그 역사에서 2분 거리라고 그랬어요. 2분 거리. 지금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 2종이면 개발을 한다면 종상항이 돼서 준주거지로 될 거거든요. 준주거지가 지금 현재 된다라고 그랬었을 때 관심을 충분하게 우리가 지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4억 1천에서 4억 2천이면 우리가 전세는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5천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매매가 임대가까지 시세 통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래가치 높은 곳들로 여러분께서도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또 많은 정보도 저희가 무료로 또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무료 상담 함께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2022년 하반기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상담은 이야기 필수니까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거나 또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 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